자, 이제 토픽 2, 마케팅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케팅 전략은 마케팅 스트래티지라고 이제 말할 수 있고요. 자, 전략이란 말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하지만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전략과 전략 기획. 자, 먼저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전략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전략은 한마디로 말하면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이다. 필립 코틀러의 정의 책에 나온 말을 보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게임 플랜, 어떤 경쟁 계획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전략이라는 거죠.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이. 자, 그러니까 목표 없는 전략이란 아예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 전략 자체가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략이란 말은 항상 목표와 연계시켜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략적이란 말도 자, 전략적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지만 목표지향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좀 더 쉽죠. 자, 그래서 전략 기획도 마찬가지예요. 전략 기획은 뭐예요? 플랜이 계획이고 플래닝은 계획을 세우는 거죠. 바로 그걸 이제 기획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전략 기획은 한마디로 기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전반적인 계획을 만드는 것이 전략 기획이죠.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계획이라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어떤 활동들이 있겠지요. 이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이를테면 뭐 미션도 만들고 분석을 해서 목표도 세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그리고 포괄적인 그런 계획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행하고 그것을 통제하는 것까지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로 스트래테직 플래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략 기획이죠. 자, 근데 전략 기획은요 포괄적이라고 했잖아요. 포괄적이란 말은 다양한 수준에 있어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 제일 상위적인 수준이 바로 기업 차원이에요. 기업 특히 이제 큰 기업, 아주 작은 기업 말고 큰 기업 입장에서는 보통 하나의 비즈니스를 한다기보다도 여기 나오는 독일의 지멘스 사례처럼 다양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보면 발전, 설비, 발전소 운영, 그 다음에 뭐 빌딩 테크놀로지도 있고, 뭐 철도 차량 사업, 모빌리티, 그 다음에 뭐 디지털 팩토리도 있고, 그 다음 의료기기도 있네요. 예, CT, 뭐 MRI 이런 의료기기, 그 다음에 파이낸셜 서비스까지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부를 위에서 총괄하는 그런 입장에서의 본사가 있잖아요. 위에 있는 이게 바로 전사적 차원의 전사적 수준의 계획을 논할 때 이런 식의 관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멘스란 회사가 여러 가지 이 사업부들을 거느리고 있는 거죠. 사업을 회사라는 약간 상위 개념에서 위에서 사업을 내려다보는 이런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비즈니스 차원으로 내려와 볼게요. 그러면 사업부 안에서의 그 사업부 자체적인 전략을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지멘스가 여러 사업을 총괄하는 관점이 아니라 파워 제너레이션 서비스라면 발전소 운영 사업이라는 그 사업과 관련된 그런 전략을 논하는 부분이겠죠. 이 사업부 안에 또 들어가 보면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바로 뭐 연구 개발, 뭐 이건 운영이니까 생산은 없겠지만 서비스는 있겠죠. 뭐 다양한 총무, 인사, 재무, 그리고 마케팅 같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기능적 수준의 전략을 펑셔널 레벨 스트래터지 또는 플래닝이라고 하죠. 자, 여기 보면 맨 뒤에 마케팅이 나오네요. 자, 마케팅이라는 기능을 과 관련된 그런 계획은 뭘까요? 그런 계획을 우리는 마케팅 플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전사적인 레벨, 비즈니스의 레벨, 그리고 비즈니스 안에 있는 다양한 펑셔널 레벨, 이렇게 세 가지 레벨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가상적인 사례의 문제예요. 뭐 실제 이렇다는 말씀은 아니고 지멘스는 철도 차량 사업을 GE에 매각했다면 만약에 뭐 이런 있지 않았지만 자, 이런 거는 어떤 수준의 이야기예요? 전사적 또는 비즈니스적. 바로 전사적 수준의 전략이겠죠. 전사적으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내려다보면서 어떤 비즈니스가 더 유망하고 어떤 비즈니스가 아니고
뭐 이런 걸 따져가지고 매각하든지 아니면 투자하든지 아니면 사오든지 이런 전략을 이런 행위들을 하겠죠. 이런 게 바로 전사적인 차원의 그런 활동이죠. 전사적인 수준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A죠. 자, 이번엔 비즈니스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비즈니스를 이제 초반이니까 비즈니스의 미션과도 이제 관련된 부분이긴 한데 먼저 우리가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 비즈니스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어떤 포괄적이고 그런 정의가 필요하죠. 근데 이런 정의를 잘 내려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코닥이에요. 제가 말을 해버렸네요. 퀴즈를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뭘까요? 이게 바로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1975년도에 만든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죠. 누가 만들었느냐? 퀴즈를 내려고 했는데 제가 미리 말을 해버렸군요. 바로 코닥이죠. 코닥이 1975년도에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만든 회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닥은 디지털 카메라 때문에 망한 그런 케이스죠.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들이 최초로 만든 디카 때문에 자기들이 망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디카 사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망한 거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코닥은 여기서 말하는 교훈이 뭐냐면 코닥이 스스로를 정의할 때 코닥 당신은 뭐하는 회사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는 필름 만드는 회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우리는 이미지를 창출하는 회사입니다. 이미지를 프로세스하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차이가 있지요. 전자는 제품 중심의 정의고 두 번째 후자는 시장 중심, 가치 중심의 정의죠. 필름은 영원할 수가 없지요. 그죠? 필름은 영원할 수가 없지만 이미지를 창출하고 이미지를 프로세스하는 것은 영원해요. 그래서 코닥은 그 당시에 사업을 정의할 때 필름보다도 우리는 이미지를 창출하는,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정의할 수 있었다면 코닥은 좀 더 오래 살아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두 번째 사례는 세스코예요. 세스코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방제하는 회사죠. 그래서 원래 전후방제라는 회사예요. 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쥐를 잡던 회사죠. 옛날에 그 곡식을 막 갉아먹던 그런 쥐들이 많았잖아요. 70년대, 60년대. 이건 아마 70년대에 생긴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쥐를 잡는 뭐 쥐약을 만들고 뭐 쥐덫을 놓고 뭐 여러 가지 걸 통해서 쥐를 이제 없애는 이런 일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제 쥐가 이제 줄어들고 이제 아파트 생활하다 보고 겨울에 따뜻한 그런 집이 생기다 보니까 바퀴벌레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바퀴벌레를 잡는 일을 많이 해왔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래요. 이 회사도요. 자, 전후방제, 당신 뭐하는 회사입니까? 물어본다면 우리는 바퀴벌레를 잡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뭐가 문제가 돼요? 바퀴벌레는 영원한가요? 바퀴벌레도 뭐 멸종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 주변에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바퀴벌레와 함께 이 회사도 의미가 없어지나요? 그럼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퀴벌레를 잡는 회사입니다가 아니라 바퀴벌레를 없애려고 하는 그 이유, 원인, 가치를 찾아보는 거죠. 바로 우리의 위생을 이제 그것을 책임지는 회사다. 우리는 소비자의 식품 안전, 위생을 책임지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는 뭐 쥐를 잡는다, 바퀴를 잡는다 이런 것처럼 제품이나 서비스 중심적인 정의가 아니라 고객의 가치, 고객 중심의 마켓 오리엔티드 데피니션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한다면 좀 더 장기적으로, 좀 더 전략적으로, 좀 더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세스코는 이렇게 스스로의 정의를 이렇게 바꾼 거죠. 자, 이번에 나오는 이야기는 제너릭 스트래터지예요. 우리말로 일반 전략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일반적 전략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일반 전략이니까 매우 뭐 근원적인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를테면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만들기 위한 이러한 전략이지요. 이것을 일반적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 SCA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어떻게 하면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세 가지 옵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차별화, 하나는 코스트 리더십이라고 했으니까 원가 우위, 세 번째는 포커스예요. 우리말로 하자면 먼저 제품 차별화예요. 제품 또는 서비스 차별화. 두 번째는 원가 우위, 원가 절감.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야겠죠. 세 번째는 집중이에요. 집중이라는 이야기는 고수익 고객한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한다. 즉 고수익 고객과 깊은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들의 니즈를 깊이 이해하고 그것에 딱 맞는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그들과의 어떤 릴레이션십,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써 고수익을 낸다. 이런 전략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이클 포터가 말한 제너릭 스트래티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볼 때 가운데 스톡 인 더 미들이란 말이 나오죠. 이 셋 중에서 특정한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품 차별화, 원가 우위, 포커스, 그 중에 하나를 매우 잘해야 한다. 그런 거고 나머지들도 어느 정도 이상은 해야 한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셋 다 어중간하게 잘한다. 차별화도 어중간하게, 운영 효율도 어중간하게, 포커스도 어중간하게 하면 이런 기업은 성공할 수 없다.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없다. 하얀색 영어로 써 있는 것처럼 중간치의 함정에 빠져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다음 중 생산 및 운영의 효율성과 관계 깊은 전략은 무엇인가? 차별화입니까? 아니면 코스트 리더십입니까? 바로 두 번째인 원가 우위 전략이 되겠죠. 자, 이번엔 성장과 관련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모든 기업은 성장을 추구합니다. 성장하지 않는 기업은 정부도 국가도 성장을 추구하듯이 기업도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네 가지의 옵션이 있는데요. 자, 한 축은 제품이고요. 다른 한 축은 마켓, 즉 고객이에요. 자, 기존 제품, 기존 고객,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기존 제품, 기존 고객은 시장 침투, 새 제품, 기존 고객은 제품 개발, 그 다음 기존 제품, 새 고객은 시장 개발, 그 다음에 새 제품, 새 고객은 다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시장 침투예요. 시장 침투는 기존 제품, 기존 고객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큰 성장의 모멘텀이 크진 않죠. 하지만 성장 잠재력은 작지만 다행히도 리스크도 작아요. 왜냐? 새로운 걸 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거를 하니까. 하지만 어렵겠죠. 성장을 캐내기가 어렵겠죠. 한마디로 마른 수건 짜내듯이. 그래서 뭐 세일을 한다든지 여기 나온 것처럼 바이 원 겟 원 프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영업사원한테 뭐 커미션을 더 준다든지 아니면 영업사원한테 뭔가 어쨌든 푸시를 한다든지 강하게 이런 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그 성장은 꾀할 수 있겠지만 어떤 유기적이고 좀 큰 성장을 거두긴 어렵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프로덕트 디벨롭먼트예요. 소주 시장을 봅시다. 소주 시장은 과거에는 25도짜리 소주가 대세였죠. 하지만 소주가 점점 순해지고 있어요. 이것은 사람들이 선호도가 바뀌는 것도 맞지만 사람들의 소주 소비가 줄기 때문이기도 해요. 소주 소비가 줄면 어떻게 늘리겠어요? 도수를 좀 순하게 함으로써 과거보다 좀 더 마실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를테면 2병 먹던 사람이 3병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안 취하니까.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성장의 어떤 그 제품을 통한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또 과일 향 이런 걸 넣음으로써 좀 부담 없이 더 많이 팔려고 하는 전략이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것은 자, 새로운 고객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기존 제품으로. 이것도 이제 지역 소주업체 얘기가 나오는데 자, 부산에 좋은데이라는 술이 있어요. 좋은데이라는 소주가 있는데 그 소주가 지금 어느 정도의 시장에 이제 성장의 한계에 봉착했죠. 그래서 어떤 전략을 쓰고 있어요? 수도권 시장이 크니까 수도권으로 진출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죠. 기존 제품 새 시장. 자, 네 번째 옵션은 diversification. 바로 다각화예요. 기존에 공략하지 않던 고객을 기존에 만들지 않던 제품으로 공략하는 거예요.
7, 80년대의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예를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안 해본 사업, 안 해본 고객한테 반도체를 성공적으로 만들어서 큰 성장을 거뒀죠. 이렇게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맥도널드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 의류 사업부 맥키즈라는 걸 만들었다가 실패를 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디버시피케이션은 다각화 전략은 매우 위험한 하이 리스크 사업이기도 하고, 하지만 잘 한다면 하이 리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기도 하죠. 자, 퀴즈. 다음 중 성장 잠재력이 가장 낮은 전략은? 기존 시장, 기존 제품, 바로 시장 침투, 마켓 페네트레이션이죠. 자, 이번엔 포트폴리오 분석이에요. 포트폴리오란 말은 원래 예술가들의 그 작품집, 작품 모음을 보통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가 전사적인 관점에서 사업들을 내려다볼 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죠. 그 사업들의 묶음을 우린 포트폴리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뭐 기초적인 얘기인데 널리 써왔던 그런 방식인데요. BCG라고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Growth Share Matrix예요. 점유, 그러니까 성장 점유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포트폴리오 얘기를 좀 더 하면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여러 가지 자기의 사업이 있잖아요. 이 사업 중에 어떤 사업이 더 유망하고, 즉 더 매력적이고, 그러므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어떤 사업은 뭐 그리 유망하지가 않아서 뭐 투자는 좀만 하고, 또 어떤 사업은 더 유망하지가 않아서 뭐 다른데 매각을 하고 투자를 하지 않고, 뭐 아니면 어떤 사업을 뭐 이렇게 회사 외부에서 사오고, 또 어떤 사업은 청산하고,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을 위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 여러 비즈니스들을 이런 툴에 넣어서 한번 분석해 보는 거예요. 내가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나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져보기 위한 방법이죠. 위에는 고성장, 아래는 저성장이고요. 왼쪽은 고점유율, 오른쪽은 저점유율,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성장하니까 시작합니까? 성장하지 않으니까, 성장이 낮으니까 시작합니까? 당연히 성장을 하니까 들어오죠. 그래서 고성장의 사업에 주로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 시작한다는 것은 처음 시작하자마자 고점유율이긴 어렵죠. 완전히 마켓 리더가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는 점유율은 낮을 거예요. 그러므로 처음 시작하는 자리는 여기 나온 대로 퀘스천 마크, 물음표라는 자리겠지요. 물음표란 말 대신 문제야, 영어로 problem child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부분을요. 자, 그래서 물음표인 사업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옆에 나오는 별도, 물음표도 고성장인 자리죠. 자, 이 물음표 사업은 시장 점유율을 더 넓히려고 합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넓히려고 하겠죠. 그래서 왼쪽으로 가려는 힘이 셀 겁니다. 그래서 물음표는 별로 가고자 할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별이 물음표가 별로 오는 거를 반길까요? 그렇지 않지요. 별은 그래서 물음표에서 오는 사업에 대해서 방어를 합니다. 즉, 물음표는 별로 가기 위해 투자가 필요합니다. 별은 물음표를 막기 위해 투자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별들과의 경쟁을 하기 위해 투자가 필요합니다. 즉, 물음표도 별도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 두 부분은 둘 다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자, 새로운 신규 경쟁자가 많기 때문이죠. 자, 운이 좋아서 별로 왔습니다. 별 자리로 왔어요. 자, 방금 말한 것처럼 별이라고 해서 영광스럽지만은 않은 자리입니다. 왜냐? 매우 힘들죠. 지키기도 힘들고, 새로운 신규 경쟁자들도 들어오고, 기존 경쟁자들과도 계속 싸워야 되고, 그래서 별도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시장의 과열이 어느 정도 진정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성장률이 조금 내려가기를 바라는 거죠. 성장률이 확 떨어지는 건 바라지 않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는 지금 식기를 바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자리로 옮깁니까? 바로 캐시카우예요.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성장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매출은 좀 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자리가 좋은 이유는
비용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출은 조금 줄지만 비용은 많이 줄어요. 그래서 캐시가 많이 생기죠. 수익이 아주 높은 자리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캐시카우는 돈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캐시카우에서 번 돈을 우리 회사의 다른 사업, 즉 물음표에 있는 사업이나 별에 있는 사업에 투자를 또 하게 되겠죠. 자, 캐시카우 사업이라고 해서 항상 영원히 잘 되는 건 아니죠. 경쟁력을 잃을 수 있어요. 그러면 도그인 자리로 갑니다. 도그는 저성장, 저점유로서 대기업 같은 회사 입장에서는 거의 거의 이 사업 개에 있는 사업을 하지 않죠. 그 좋은 인력과 맨파워와 많은 리소스를 가지고 할 만한 사업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영업자나 작은 기업이라면 도그에 속한 사업을 영위할 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엔 좀 본론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마케팅 프로세스예요. 자, 비즈니스 안으로 들어왔어요. 자, 마케팅 프로세스. 자, 영어로 써 있어서 좀 헷갈리실 텐데, 자, 우리말로 좀 돌아가 볼게요. 자, 마케팅 프로세스는 이렇게 쉽게 우리말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먼저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을 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할 때 전략이란 말이 목표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기업이 목표가 없다면 뭔가를 할 수가 할 어떤 근거가 없어지는 거지요. 기업 차원이든 비즈니스 차원이든. 자, 분석을 통해 목표가 나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목표는 또 분석을 통해 나올 수 있고요. 자, 내가 강하고 남이 약하고 시장이 유리하다면 목표는 올라갈 테고, 내가 약하고 경쟁자가 강하고 시장이 불리하다면 목표는 많이 내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분석을 통해 목표가 나오고요. 자, 목표가 나왔으니 전략이 나오죠. 아까 제가 전략은 목표 달성을 위한 플랜이라고 했죠. 그럼 전술은요? 전술은 바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플랜이에요. 즉, 전략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정의가 되고 전술은 전략이 있기 때문에 정의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실행은 전술을 실행하는 것이고요. 통제는 실행 결과를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부분입니다. 자, 영어로 한번 다시 얘기해 볼게요. 분석은 영어로 말한다면 research라고 할 수 있을 테고요. 목표는 goal, 전략은 영어로 말하면 스트래터지인데, 전략은 상위 전략이잖아요. 상위적인 계획인데요. STP는 갑자기 이제 어려운 말이 나왔죠.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STP는 누구에게 어떠한 가치를 줄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S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세그멘테이션, T는 타겟팅, P는 포지셔닝인데요. S는 시장을 나누는 것, T는 나눈 시장 중에 공략할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략할 시장을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P는 그 공략할 시장을 정한 시장 중에 그 시장 각각의 어떠한 가치로 공략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갑자기 어려운 말 나와서 지금 당황할 수 있겠지만 뒤에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좀만 기다려 주세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전술인데, 전술은 전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전략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MM은 마케팅 믹스의 약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4P. STP에서 말한 그 러프한 상위적인 계획을 좀 더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꾸는 것이 MM이에요. 구체적인 계획이라면 어떤 계획? 제품 계획, 가격 관련 계획, 유통 관련 계획, 그 다음에 프로모션 관련 계획이 4P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단계가 바로 MM이죠. 그 다음에 실행이 바로 I, 영어로 말하면 implementation이에요. 이게 실행이고, 그 다음 통제는 영어로 control,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R, STP, MM, I, C. 그러니까 필립 코틀러가 이야기한 마케팅의 프로세스예요. 뒤에 앞으로 이제 이 프로세스에 의거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다시 반복해 볼게요. R, STP, MM, I, C죠. R은 바로 리서치예요. 상황 분석이죠. 분석 없이는 목표를 세울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두 번째, 목표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목표 달성을 위한 플랜을 짭니다. 여기서 말하는 플랜은 좀 더 상위적인 전략적인 플랜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STP는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S, 시장을 나누고, T, 나눈 시장 중에 공략할 시장을 정하고, P, 공략할 시장에
어떤 컨셉으로 들어갈지를 정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시장을 쪼개는 거가 S예요.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 두 번째, 그러니까 나눈 시장 중에 내가 우선적으로 공략할 시장을 정하는 거. 이게 바로 타겟팅이죠. 빨간색, 주황색 시장을 공략하기로 한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포지셔닝이에요. 이 공략하기로 한 시장 중에 빨간 시장은 안전이란 컨셉으로, 노란 주황색 시장은 디자인이라는 그 혜택 컨셉으로 간다는 얘기죠. 빨간 시장은 아마 자동차 시장, 뭐 이게 자동차 시장이라고 예를 들면 빨간 시장은 아마 가족들, 패밀리 시장의 뭐 그 가장들, 그 시장을 공략하는 그런 시장일 거고, 아마 주황색 시장은 아마 20, 30대 여성 시장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게 이제 포지셔닝이죠. 자, STP를 좀 더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여러 가지 뭐 영어로 나와서 좀 어렵게 보이시지만 제가 우리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가운데 있는 거 봅시다. 볼보죠, 볼보. 볼보는 ST, 누구에게, 제가 아까 STP를 누구에게 어떠한 가치를 이랬죠. 즉 ST는, 즉 누구에게는, 자 보세요. Safety Conscious Upscale Family, 안전에 민감한, 안전을 중시하는 중산층 이상의 가족에게, 안전을 중시하는 중산층 가족에게, 이게 바로 누구에게죠?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key benefit 뭐라고 써 있어요? 안전과 내구성이라고 써 있죠. 이게 바로 STP인 거예요. 누구에게 어떠한 혜택을, 누구에게 어떠한 가치를, 누구에게 어떠한 컨셉으로, 이게 바로 STP인 거죠. 자, 다음 중 누구에게 어떠한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관련 깊은 것은 A. STP, B. 가격 전술. 정답은 바로 A죠. 자, 두 번째, 다양한 세분 시장 중 유망한 시장 몇 개를 선정하는 프로세스는 뭐예요? 타겟팅인가요? 시장 세분화인가요? 시장 세분화는 나누는 거죠. 타겟팅이 바로 선정하는 거죠. 바로 정답은 A. 자, 이번엔 MM으로 넘어왔어요.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게 STP예요. 누구에게 어떠한 혜택을. 이게 STP라면 MM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바로 이러한 마케팅 믹스 4개로 분류되는 4개가 있고요. 자, 아까 볼보 이야기했잖아요. 볼보는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 안전을 중시하는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게 어떤 혜택? 안전성과 내구성.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MM, 즉 마케팅 믹스, 즉 제품 가격 유통 프로모션이 바로 STP에 의해 어느 정도 규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돼요? 바로 가장 안전한 제품을 만들어야겠죠. 두 번째, 어떠한 가격으로 팔아야 할까요? 가장 안전하려면 원가가 좀 더 들 테고, 그 다음 중산층 이상을 타겟팅으로 하니까 가격은 좀 더 높게 받을 수 있겠어요. 유통은 바로, 유통은 뭐예요? 유통은 어디에 어디다 매장을 내야 돼요? 누구 사는 동네? 바로 중산층 이상들이 사는 동네에다가 유통을 해야겠죠. 그 다음 프로모션, 광고 홍보 같은 거 어떤 메시지로 해야 될까요? 이 자동차는 안전합니다. 이렇게 해야겠죠. 그리고 누가 보는 매체? 바로 중산층 이상이 보는 신문, 중산층 이상이 보는 TV, 이런 데다가, 아니면 뭐 중산층 이상이 많이 가는 그런 장소에다가 광고를 하겠죠. 이렇게 4개의 P, 즉 마케팅 믹스가 아까 이야기한 STP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규정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치를 만들고, 가치를 알리고, 가치를 전달하고, 가치를 교환한다고 그랬어요. 이때 가치를 교환하는 것과 관련이 깊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exchange, 바로 가격이죠. 가격과 어떤 오퍼링, 즉 제품을 교환하겠죠. 자, 다음 중 가치를 알리는 것은 뭐죠? 바로 플레이스는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고요. 프로모션이 바로 가치를 알리는 것이죠. 가치를 커뮤니케이트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I예요. I는 바로 실행이죠. 실행은 보통 액션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액션이란 말 대신 implementation이라고도 합니다. implementation은 어떤 계획대로 이행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C, 성과 측정이에요. 성과 측정은 I, 실행한 결과를 측정해야겠죠. 다양한 측정치가 있겠죠. 시장 점유율도 있을 테고 홈페이지 방문자 수도 있을 테고 뭐 브랜드 인지도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성과 측정치, 마케팅 매트릭스라고 불리는 성과 측정치가 있을 거고요. 그 성과 측정치를 가지고 관리를 하겠죠.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될 수 없다. 측정된 것만이 관리될 수 있다. 이런 피터 드러커의 명언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C 계속하고 있네요. C가 이제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그래서 R, S, T, P, M, M, I, C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토픽 2를 마치겠습니다.